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 시사 브리핑. 오늘은 세 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독립정신, 그걸 한번 좀 첫 번째 얘기하고요.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7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아마 4.19 이거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5.16 군사혁명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그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교과서 씻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재정도 아무것도 없고 교육재정도 없고 국가재정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해서 우리가 딱 돈이 없어도 그냥 초등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덕인데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독립정신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세 부로 나눠서 얘기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정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말기에 이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해주 쪽에 출생했는데 이제 남산 밑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그는 이제 과거 시험을 급제해가지고 이제 입신양명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친구가 서양 선교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 배우고 가서 공부하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왜 서양 귀신 가르치는데 그걸 왜 가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배제학당을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의 일생의 큰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뭐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뭐 마스터하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제 그 영어에 뛰어났는지. 물론 이제 이승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 이제 서당에서 이제 글 배울 때도 굉장히 이제 빨리 잘 배우고 뭐 사서삼경 논어맹자 뭐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독립정신에서 이제 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이 왕조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배적당을 다니면서 이제 서양식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몇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공화제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조직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조선 말기에 반정부 활동이죠. 당연히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한 그런 일당들은 다 체포해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콜레라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뭐 집단 밀집 수용되니까 계속 죽어 나가는데 이승만은 이거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승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영어 배우려고 갔던 배제학당에서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는 매일 수십 명씩 콜레라로 시신이 실려 나가는데도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서방에 뭐 영어로 된 거, 뭐 불어 된 거, 여러 러시아 된 거, 한문 된 거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책들을 이승만한테 이제 주고 그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물론 이승만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신문사를 만들고 자기가 주필 겸 다 이제 해서 그런 이제 글을 쓰고 계속 그런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한성 감옥에서 공부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유학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그 자양분이 된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해갖고 하야에 망명 갔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부패한 대통령, 뭐 이런 거에 이미지만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는 특사의 통역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들과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다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국제 정치 하에서 독립을 인정받기 이런 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보증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니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가 1895년 배작당을 졸업하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형 선고 받다가 감형돼서 이제 특사로 가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 학사를 받는데, 보세요. 1908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끝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면 정말 저 변방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식민지 나라에 젊은이가 하나 와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과정을 끝내고 다시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1년 만에 끝내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것은 당시 동양인으로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최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총장이 나중에 윌슨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동기들이 뭐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요. 거기 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박사의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얼마나 그 인맥이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공부한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도 이제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또 메가더도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는 그런 이제 한성 감옥에서 그가 우리나라의 갈 길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생활 5년의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영하고 또 6.25 전란, 또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 및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이 자주 독립적인 개인이 되고 국가 정체성을 취한 국민다운 국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이다.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단지 그냥 우리나라의 한 부패한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정치학자였어요. 이어서 우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그 책을 소개할 텐데요.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진주만 침공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벌써 그걸 예측한 책으로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펄벅 여사, 대지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그 책에 대한 소개에서 아주 전율이 넘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자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 지금도 최강이지만 미국에 가서 이 미국의 학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또 모든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감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독립정신에서 이제 기초를 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런 책을 읽어보고 일제치하에서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언어로 된 책들을 두루 섭렵해서 한 국가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네, 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의 국제정책 박사 논문을 책으로 펴낸 책을 소개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공화제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활동이겠죠. 조선 말기에.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콜레를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갈 때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는 많은 책들을, 선교사님이 보내준 책들을 읽고, 그 안에서 그가 이제 그의 이제 이론적 사상을, 정치적 이론적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독립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특사로 선교사님을 통역하기 위해서 가서 그 뜻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뭐 일본의 방해라든지 국제정치학에서 우리나라 식민지의 나라의 이런 호소를 들어주기가 어렵겠죠. 그게 이제 가장 이 약소국가의 서름인 거예요. 아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하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에서 입지를 다져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배작당 다닐 때 배웠던 그 영어 실력으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1년 만에 마치고, 또 하버드 대학을 2년에 마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 당시 1910년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는 시점에서 동양인으로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승만과 메가더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많은 미국의 교수들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방문하고 또 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게 되는데, 그 당시 처음 이제 누구의 소개로 메가더를 소개받았는데, 그 당시 소령이었던 메가더를 보고서 이 메가더 가정은 다 대대로 군인 가정이고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는 이 메가더 소령을 만나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만났던 메가더는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는 일본에 있었고, 뭐 그건 이제 2차 대전 후에 일본 원자력 폭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 천황 앞에서 항복문서를 받은 사람이 메가더 아니겠어요? 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가 소령으로 만났던 메가더는 그 후에 20-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원수 별 5개,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고 일본 천황을 앞에 무릎 꿇게 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긴급 타전했겠어요? 일본에 주도하고 있는 극동군 총사령관 메가더에게 SOS를 했겠죠. 메가더는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을 파견해 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승만에서 미국에서 닦은 그런 인맥의 결과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이름을 보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책은 말이죠, 일본 천황 전체주의, 미카도이즘. 자, 일본 어떻습니까? 지금도 천황이 있죠. 지금도 천황이 있어요. 이게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왕실, 이런 유럽의 왕실은 달라요. 유럽 왕실은,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만 그들의 종교는 성공이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그 달라요. 하나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일본 천황은 달라요. 이 일본 천황은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그것도 민주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 전체주의. 그래서 모든 것이
천황이 있고 밑에 수상이 있지만 천황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나라의 힘을 결집해서 제국지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약육 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또 강한 나라끼리도 붙어서 이겨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 저들의 침략 야욕의 실상, 그리고 저들의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을 제시했다. 근데요, 이 책의 가장 중심 사상에는 그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에 있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이들은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장로 않습니까? 그는 사실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치가 돼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이면은 배제학당 졸업하고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의 죽음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평생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본의 그 내면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은 항상 외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그때는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친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한반도 지배를 뭐 이제 그걸 합류하는 그런 연설하러 다니니까 우리나라 전명훈 여사가 그 암살하기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벌써 그 전에 이런 책을 놨으니까 사실 미국 조약에서는요, 미국 조야에서는 별로 이거 신경 안 써요. 왜 미국 관계 좋은데.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몇 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로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굴뚝으로 들어가서 폭파시키면서 전면전을 벌이니까 그때 미국이 승만리라는 닥터 승만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미리 일본의 침략을 예견했다. 그래서 이 책이 폭발적으로 이제 미국 조야에 이제 소개되고 이제 판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자유민주에 대한 최대적은 바로 이런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예견이겠어요. 그는 한반도 출신의 이 식민지 출신의 젊은 이제는 40대 50대로 넘어가는 중년이 되겠지만 그런 학자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대면을 낱낱이 밝히는 책을 폈다는 것은 미국은 이제 어디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본의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다 찾겠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뭐 미국에서 당연히 전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를 세계 최초로 밝힌 의림적 최초의 진정한 진보주의 정치가다. 지금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데 진보란 그런 게 아니죠. 진보라는 것은 프로그레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좌파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진보고 뭐 우파 뭐 이런 게 뭐 보수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의 장난이고요. 진정한 진보라는 것은 좌나 우나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적으로 미래를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진보죠.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작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가 한번 젊은이들은 특히 읽어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성학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세계 노벨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도 이 책에 소개를 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책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이 책이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책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